오전에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올 때 정착 지원금도 받았고 완주에서요.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현재 받고 계시던 복지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서 조건입니다. 통합의 인센티브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농업인의 입장으로서는 통합을 해야지 않나. 결국에는 통합 전주시의 중심이 기존의 또 전주시가 될 거거든요. 전라북도의 심장은 전주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곁을 감싸는 듯 자리 잡은 곳이 완주입니다. 예전엔 계란 노른자와 신자처럼 전주가 중심이 되고 완주는 그 곁을 받쳐주는 역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주와 완주의 처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전주 한복판에 위치한 영화의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2000년 초반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되면서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곳. 하지만 관객 수와 흥행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이제는 점차 과거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영화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산업적인 면, 또 이 상업적인 면에서의 성과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영화의 거리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타난 건물의 1층 상가가 지금 임대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의 상가가 지금 철거 중입니다.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게 작동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이 평일이기는 한데 오전에는 대부분의 상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옷가게는 물론이고 커피숍이나 이런 곳들도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면 또 손님 입장에서는 문을 닫았으니까 안 오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자체의 흥행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원인입니다. 거리가 한산해서 걷기 좋은 거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상권은 좀 북적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활력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도시는 활력을 잃습니다. 이 영화의 거리의 침체가 보여준 현실은 전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를 보여줍니다. 이번엔 인근 전주 남부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전국 최초로 청년몰을 유치하며 부활을 꿈꿨던 곳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주차장도 있고요. 또 가요제 같은 것을 열어서 이 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자구 노력도 하고 있죠. 현대화도 꽤 진행된 모습인데요.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 아직은 무더운 시기인데요. 이 시장에 온 사람들이 시원하게 이 물건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냉풍 장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냉풍기의 시원한 바람은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인근 한옥마을 사정은 어떨까? 이것도 요즘은 주말만 북적이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인근 일명 차이나 특화거리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지난 2004년 다가동 일대 약 250m 구간에 조성한 공간입니다. 전주시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거리인데 코로나 또 한중 관계 경색 등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활력을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중국식 전통 대문과 용 조형의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감각적인 상점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유동인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는 문화와 함께 자동차 등 괜찮은 산업이 많던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한때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전북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전북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전북 산업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계산업 때문에 큰 호황을 누렸던 그런 곳이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활력이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과 자동차 공장의 구조 조정, 그리고 코로나19를 거치며 드러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침체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듯한 공장 부지가 그대로 텅 비어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마저도 주인을 잃은 그런 모습입니다. 산업단지는 예전처럼 지역 경제를 견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산업단지 편말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을 맞게 찾아왔나 싶을 정도로 그 산업단지라는 그 명칭에 걸맞지 않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출퇴근길마저 한산한 산업단지.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금 퇴근 시간인데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죠. 어쩌다 한두 명씩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중공업에서 제때 새로운 업종 전환이 돼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도 전북대나 원광대 같은 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과학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같은 것은 충북의 청주나 오성 같은 곳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때문에 충북 청주에 가면 전주가 고향인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생산 거점은 충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다 그런 곳으로 빠져나갔고요. 결국 전북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R&D 단지들만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문화도시로서의 위용도, 지역경제 기반도 흔들리는 전주는 이제 완주와의 통합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좁은 권역 안에서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 토지에 대한 지가도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 전주라는 권역 안에서 새로운 산단 부지를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좀 저렴한 완주 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 전주와 완주의 그 통합시 거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될 때 전북은 완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섰고 이는 전북 공공기관의 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두 도시의 운명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전북 혁신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생활권이 굉장히 쾌적한 모습인데요. 확실히 그 전주 원도심 그 환경에서 보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진 정주 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완주에 거주하는 삶이 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기 올 때 정착 지원금도 받았고 완주에서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민생 안전 지원금이라고 해서 1차 지불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해서 총 3번을 받았어요. 전주는 제가 듣기로는 딱 코로나 때 한 번 지급을 했는데 전 시민한테 다 준 게 아니라 차등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못 받은 분들도 있어서 막 되게 부러워했어요. 요 동네가 전주 완주 인접 지역이라면서요? 네네. 어느 정도 인접하고 있어요? 여기 바로 나무 뒤쪽은 다 전주예요. 요 나무 뒤가 네. 전주예요? 네. 그럼 저 파란 아파트는 전주네요. 네. 또 주소가. 네. 그리고 이쪽은 완주고요. 네. 전주와 완주는 길 하나 사이로 인접해 있지만 통합의 접점은 결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시가 부채가 많다 보니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받던 혜택들을 받지 못할까 이게 좀 걱정은 되죠. 혁신도시와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자 완주군의 재정은 좋아졌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KCC, LS 엠트론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또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와 통합을 찬성하는 완주 군민들도 있다고 귀뜸했습니다. 찬성의 이유는 말 그대로 그거죠. 부동산 값 상승. 그거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뭐 시로 승격화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우선 통합이 되면 정부에서 통합의 인센티브가 상당 부분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에서 생산하고 전주에서 소비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농업인의 입장으로서는 꼭 그런 통합을 해야지 않나.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판엔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광고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엘리베이터에서 광고가 나오네요. 네. 저 어떤 내용이에요? 완주와 통합을 하면 완주가 손해일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뭐 광고를 냈더라고요. 전주에서 한 거네요. 네, 전주에서. 현재 그 완주 국민들께서 전주시에 비해서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그대로 보장이 됩니다.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현재 받고 계시던 복지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완주군 입장에선 두 지역 통합이 결국 전주시 위주로 될 것이란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통합 전주시의 중심이 기존의 그 또 전주시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부에 있는 완주에서 성장해왔고 완주에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온 사업체들은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통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목소리. 통합을 해서 정말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내만 보더라도 일이 익산 통합이 되고 옥구군산, 정읍, 정주가 다 통합이 됐거든요. 근데 통합이 돼서 인구가 늘고 기업이 늘고 또 약속이 지켜져서 뭐 시청이 옮겨지고 그랬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갈수록 쇠퇴하는 전주와 혁신도시란 성장 동력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완주.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하면서 전주 원도심 상권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도시로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 재원이 대거 몰리면서 전주 원도심 노후와 정비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완주군의 성장 뒤엔 전주시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뿌려놓은 혁신도시의 인프라가 완주군에 다 앉혀졌고 그 완주군에 앉혀진 부분들은 완주군의 엄청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기 갔던 사람들이 여기서 간 사람들이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전주에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했었거든요. 다만 이미 10년 이상 세월이 흐른 만큼 전주시 역시 언제까지 과거 일만 거론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두 지역 모두 피할 수 없는 공통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소멸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그동안 세 차례 추진됐다가 모두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 떠나는 청년들. 전주도 완주도 결국 어느 한쪽만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요 강이 저 황금빛 들녘과 푸른 물길을 만나는 풍요해강 만경강입니다. 과거에는 호남 지역의 정치가 머물고 이 나루터를 통해서 문물이 오가던 소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만경강 철교는 전주와 완주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 만경강 철교를 중심으로 전주와 완주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저 뒤로 보이는 곳이 전주 덕진구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완주 삼내읍입니다.
리프팅 지방시대, 오늘도 만경강은 전주와 완주를 가르지 않고 고요히 흘러갑니다. 두 지역의 통합 논의는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입니다.